안녕하세요. 하늘한빛입니다. 오늘은 잠 안 올 때 편안하게 들어보시라고 20살이 넘어 다시 읽는 동화를 재해석해 볼까 합니다. 동화는 다 아는 내용이라 생략하고 재해석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누워서 자장가처럼 들어보세요. 아주 어릴 때 처음 만나는 세상은 온통 신기하고 두려운 것뿐이었다. 홀로 집 밖을 나서고 처음으로 친구를 사귀고 소꿉놀이를 하는 일, 어른이 된 아이에게 그 시절은 묘한 설레임으로 기억된다. 그리고 그 기억 안에는 항상 동화가 존재해왔다. 동화는 아이가 말을 배우고 글을 이해하는 순간부터 아이의 어린 시절을 함께한다. 하루하루가 새로운 아이에게 동화 속 주인공들은 바로 곁에 있는 친구나 다름없다. 아이는 위기를 헤쳐가는 주인공들을 보며 일찌감치 세상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을 얻는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서 동화는 기억 저편으로 멀어진다. 동화는 고루하고 요즘 시대엔 맞지 않는 시시한 이길거리라고 여기게 된다. 심지어는 냉소를 보내기도 한다. 하지만 동화에는 세월이 지나도 녹슬지 않는 인생의 진리가 담겨 있다. 그것은 살아가면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보석과 같은 것이다. 그 보석을 다시금 쥐기 위해 우리는 20살이 넘어 다시 동화를 읽어야 한다. 냉소적인 시각을 거둔다면 어린 시절 동화에서 보았던 보석 같은 교훈을 다시 발견할 수 있다. 동화를 멀리하면서 생긴 오해가 바로 여주인공들이 나약하고 수동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다르다. 동화 속 여주인공들은 대부분 용감하며 낙천적이다. 그들은 어느 날 갑자기 고아가 되거나 나쁜 마녀에게 괴롭힘을 당하고는 한다. 또한 동물로 변해버린 사람들에게 의지하기 일쑤이며 제멋대로 돌아가는 운명 앞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그들은 모든 게 운명의 탓이라고 푸념하지 않는다. 어떤 동화에서는 스스로에게 악담을 퍼부으며 집 안팎을 청소하는 여주인공은 단 한 명도 찾아볼 수가 없다. 무엇보다 그들은 자기 이득을 위해 주위 사람들을 조정하지 않고 왕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전전긍긍하지 않는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은 오직 하나, 자기 자신의 고든 성품이다. 동화 속 여주인공들을 더 빛나게 하는 것은 타인에 대한 따뜻한 마음가짐이다. 동화 속 여주인공들은 자신을 믿는 만큼 타인에게도 관대하다. 그들은 늘 타인을 배려하고 상냥하고 친절하게 말하며 착한 마음씨로 세상을 대한다. 그들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건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다. 신데렐라는 자격지심 때문에 왕자의 프로포즈에 지레 겁을 먹고 도망가지 않았다. 완두콩 공주는 콩알 한쪽까지 따지는 꼼꼼함으로 왕자를 사로잡았다. 보석을 뱉어낸 작은 딸은 누구에게든 친절한 태도로 요정에게 큰 행운을 얻었다. 야수의 성에 살게 된 막내딸은 다정한 눈길 하나로 야수를 아름다운 왕자로 만들었다. 그들이 보여주는 마음가짐이야말로 모든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 원칙이며 최고의 미덕이다.
이 원칙들만 지킨다면 인생을 살아가며 맺게 될 모든 인간관계에서 이미 절반은 성공을 거두는 셈이다. 동화는 환상 속에서 펼쳐지는 얘기지만 동화에서 쓰이는 마법의 효력만은 현실에서도 유효한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현실에서 왕자를 찾는 것은 망상일 뿐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누구에게든 자신만의 왕자님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단지 눈앞에 있는 그의 존재를 깨닫느냐 그렇지 못하냐의 차이일 뿐이다. 부디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인연을 찾고 그 소중한 만남을 아름다운 관계로 이어가길 바란다. 더불어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풍요롭게 살찌워 가길 바란다. 인간관계란 언제나 복잡 미묘한 것 같지만 해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이 책에 담긴 몇 가지 법칙들을 기억한다면 인간관계의 어떤 문제점들도 현명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고 지내다가 멋진 요정님의 도움으로 무도회에 참석을 하게 되고 거기서 만난 완장님과 행복하게 살았다는 내용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살이 넘어 다시 이 신데렐라를 읽는다면 이제껏 신데렐라는 많은 오해를 받아왔다. 돈 많은 남자를 만나 팔자를 고친 운 좋은 여자, 혹은 예쁜 얼굴을 무기로 신분 상승을 이룬 영악한 여자 등이 그녀를 쫓아다닌 꼬리표다. 그러나 삐딱한 시선을 조금만 걷어보면 이 구닥다리 동화에서도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신데렐라는 아버지의 죽음으로 하루아침에 귀염받는 딸에서 하녀 신세로 전락했다. 그러나 그녀는 갑작스런 불행에 좌절하거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눈물로 세월을 지새우지 않았다. 새어머니와 의붓 언니들의 모진 구박도 꿋꿋이 참고 견뎠으며 언젠가 밝은 미래가 찾아올 거라고 굳게 믿었다. 세상의 시선에서 본다면 신데렐라의 직업은 세상에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그녀는 자신의 일에 직업 정신을 갖고 주어진 일을 성실히 이행했다. 신데렐라는 증오심을 키우거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데 몰두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런 일로 고민해봤자 위궤양으로 고생하거나 피부에 잔주름만 더 늘어날 뿐이라고 생각했다. 신데렐라에게 부엌대기는 직업의 별칭일 뿐 그녀의 삶에 대한 정의는 될 수 없었다. 비록 겉모습은 재투성이 소녀였지만 자신감으로 자신을 무장한 신데렐라에게는 두려울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없었다. 그녀는 현재의 모습에 연연하기보단 미래를 믿었고 그런 믿음은 자신감이 되어 어떤 드레스보다 아름답게 그녀 자신을 감싸주었다. 신데렐라의 자신감은 뜻밖의 행운마저 기회로 만들었다. 마법사 아줌마가 나타났을 때 그녀는 아줌마의 호의에 기꺼이 응했다. 그녀는 의심스러운 눈길로 마법사 아줌마를 힐끗거리며 퉁명스럽게 쏘아붙이지 않았다. 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무슨 꿍꿍이 속으로 이러시는 건가요? 우리는 오늘 처음 만난 사이인데 저한테 너무 친절하신 거 아닌가요? 쓸데없이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절 그냥 내버려 두세요. 부엌대기 신세도 익숙해지면 그럭저럭 지낼만 하니까요. 저한테 이러쿵저러쿵 잔소리하지 말라고요. 만약 신데렐라가 불행에 길들여져 있었다면 이렇게 외쳤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오랫동안 불행의 끈에 매어 있었다. 그 상태에 익숙해지면 나중에 그 끈에서 풀려날 수 있는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스스로 거부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신데렐라는 불행의 끈에 안주하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무도회장에 도착했을 때도 신데렐라는 호박마차 안에서 몸을 사리거나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꺼리지 않았다. 파티에 혼자 오는 사람이 어디 있다. 다들 나를 외톨이라고 생각할 거야. 사람들은 종종 낯선 장소에 혼자 가기를 두려워한다.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혼자라서 위축될까봐 미리 겁을 먹기 때문이다. 하지만 혼자이기를 두려워한다면 평생 동안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일은 한두 가지에 불과할 것이다. 신데렐라는 혼자라서 의기소침하거나 남들에게 초라하게 보일까봐 전전긍긍하지 않았다. 그녀는 어깨를 펴고 턱을 치켜든 채 당당하게 궁전 안으로 들어갔다. 신데렐라는 완벽하고 자신감 있는 차림새가 주는 놀라운 힘을 굳게 믿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녀는 자신의 모습에 도취되어 교만에 빠져 있지 않았다. 단지 그녀는 자신의 값비싼 드레스를 황홀하게 바라보았을 의붓 언니들을 살펴보며 고소해하느라 쓸데없이 시간을 허비하지도 않았다. 가장 효과적인 복수는 복수 따위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신나고 재미있게 삶을 즐기는 거라고 생각했다. 왕자가 다가와 춤을 신청했을 때 신데렐라는 그 요구에 당당히 응했다. 그녀는 공연히 움츠러들며 화장실로 달려가 화장을 고치느라 수선을 떨지 않았다. 왕자의 품에 안겨 춤을 추는 동안 그녀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자존심을 앞세우며 이런 말로 왕자를 트집잡지 않았다. 혹시 제가 불쌍해 보여서 이러는 건가요? 아니면 절 놀리려고 이러시는 건가요? 자격지심에서 비롯된 이런 말은 남자를 움츠러들게 하기 십상이다. 자정을 알리는 시계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을 때 신데렐라는 왕자의 팔에 매달려 끔찍한 삶에서 잘 좀 구해주세요 라고 애걸하지도 않았다. 왕자가 자신을 진정 좋아한다면 어떻게든 자신을 찾아올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신데렐라의 믿음대로 왕자는 그녀를 찾아왔다. 신데렐라를 찾아온 왕자에 대해서 아마도 그녀의 친구들은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았을 것이다. 대체 그 사람은 왜 그렇게 격이 맞지 않는 상대에게 이끌리는 걸까? 신데렐라, 기분 나쁘게는 듣지 마. 하지만 좋은 가문 출신의 아가씨들을 모두 마다하는 건 그 사람한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니? 하지만 신데렐라는 친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자신의 일이라면 친구들보다는 본인이 더 잘 아는 것이 당연했고 또 주위의 소문보다는 상대 남성과 대면했던 본인의 직접적인 경험을 더 신뢰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드디어 백마를 탄 왕자가 달려왔을 때 신데렐라는 절대로 다음과 같이 외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이봐요, 물러나란 말이에요. 난 직접 내 말을 몰고 가겠어요. 신데렐라는 그녀를 멋지게 안아 올려 말에 태우고 떠나는 것이 왕자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둬야 한다고 생각했다. 진정한 자신감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맡긴다 해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가짐이다.
신데렐라에서 배우는 인간관계의 법칙이라고 보면 자신이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지 말아라. 불행에 익숙해지지 마라. 불행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좀처럼 헤어나오기 힘들다. 기회가 왔을 때 도망가지 마라. 행운은 스스로 누릴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 뒤따른다. 스타일은 당신을 대변한다. 자신을 꾸미는 과정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라. 소문이나 의심 많은 친구들의 억측 따위는 완전히 무시하라. 스스로에게 가장 충실한 좋은 자가 되도록 노력하라. 만일 남자가 숨가쁘게 달려와서는 덥석 당신을 안고 가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둬라. 상대방의 호의를 받아들일 줄 아는 태도야말로 진정한 자신감의 표현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